2014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20여 년 만에 돌아온 이규현 사범의 출전으로 대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결과는 이규현의 우승.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좋았어요. 그냥 그런 감동의 기쁨?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강함을 겸손하게 내면에 갈무리하고 깨달음을 상대와 기꺼이 공유하며 쉼없이 전진하는 태권도인 이규현. 그를 통해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길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이규현 사범이 반가운 이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이고, 아이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걸 넣을까요?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는데. 젊은 시절 같은 도장에서 함께 수련했던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함께했던 젊은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이규현 사범은 비슷한 연배들 사이에서도 결코 대하기 쉽지 않은 상대였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좀 공폰을 받았지. 열심히 하니까. 젊은 시절의 이기현은 진짜 멋쟁이기요. 왜? 운동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주 저 체육관에서 왕자 취급받았지. 좀 사람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히 가르쳐 주시려니까 그게 좀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에 와서 내 거를 만들고 보니까 그때 그게 참 추억에도 남고 지금에 와서 많이 써먹으니까 참 그때 감사한 마음을 이제서 느낍니다. 어떤 분은 태권도가 무예다. 또 어떤 분은 뭐 무술이다. 무도다. 다 다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근데 저는 전체적인 분석을 해볼 때 무도에서 무술과 무예에 다시 도로 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도덕을 배우잖아요. 도덕. 도가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덕은 베푸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도를 수련과 덕을 베푸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이게 도 아니에요?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지. 바른 힘성을 가진 거니까. 그래서 무도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무도를 하면서 지킬 것 지켜가면서 수련을 하잖아요. 유단자가 되고. 그러면 유단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겨루기도 하고 호신술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겨루는 것이 무술이에요.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그죠? 보호대에 있고 시합을 뛰면서 발놀림하면서 공격하고 맞고 차고 받아차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응? 라든가 이런 겨뤄보는 것이 무술 아닙니까? 자랑한다면 누구 드리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무술까지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술이 깊은 사람은 함부로 몸짓이나 손짓을 하지 않는다. 무술을 통해 익힌 강력한 기술을 다시 몸 안으로 눌러 담는 것. 그것을 무예의 경지라고 부릅니다. 빠르되 경박하지 아니하고 강하되 난폭하지 아니한 극도로 절제된 강함은 짧고 굵고 묵직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커다란 쇠가 큰 쇠가 이렇게 쭉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단단한 칼을 여기서 그 쇠를 쳤을 때 잘라지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가 짧고 강합니다. 그리고 페이브 쓰고 찌르듯이 아! 이렇게 나오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호흡을 목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아! 해서 쳤을 때 저 기합 소리가 상당히 상대방을 누르기요. 좀 무섭다. 아니면 상당히 세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유성의 기합입니다. 유성의 기합이 밖으로 폭발하는 외적 공명이라면 무성의 기합은
상대를 제압하는 일종의 존재감입니다. 존재감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무도의 발음을 바탕으로 무술의 기교를 연마하고 마침내 무예를 통해 내재화하는 것. 이규현의 태권도는 이 기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종용합니다. 맞추어 겨루기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두 수련자가 정형화한 틀의 범주 안에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실전에 가까운 여러 기술을 수련하는 과정이죠. 맞추어 겨루기는 숙달 연습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급소에 3cm 앞에서 멈추는 연습을 해주고 급소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면서 숙달이 되면 실전이 들어가면 자기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신의 모든 동작의 선발 동작을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자를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의 제2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국선도를 요가를 할 수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오랜만에 한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유, 스님! 아유, 야, 너무 좋다.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아유, 먼저 가셨어.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냈지? 네. 태권도를 아주 사랑하고, 또 태권도를 접목해서 국선도 요가를 지도하고 있는 김영남 회장입니다. 양의 회장이 아주 그냥, 보니까 아주 탄탄하게 멋있게 들고 것 같아요. 경치 좋죠? 이거 단풍이 들어오네. 내려오네. 네. 여기서는 아주 야외에서 수련도 할 수 있고. 야, 이렇게 손잡고 돌아보니까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규현 사범은 자신의 태권도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태권도가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제자의 수련을 보며 그 안에서도 자신이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거의 보면은 태권도하고 접목을 하는 것이 돼서 전부 다 그 호흡을 넣어서 하는 동작들이 다 태권도 동작, 손동작이 나옵니다. 태권도가 다 같지 않다는 것, 사람마다 다르게 다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또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라든가 정말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정말 베푸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많이 그런 것에 위주하면서 태권도와 연관시켜 지도했다면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가르친 제자한테도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서도 좋은 점은 저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지금 보면 여기는 전부 다 호흡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태권도장에서는 이렇게 호흡법을 많이 하면서 몸풀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상당히 인기도 있고 엄마나 아버지들도 와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규현 사범님이 굉장히 독특하신 기법을 행하시고 그리고 꽤 높은 철학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이 정립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정통에 또 가까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개성을 중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기법들을 그대로 따라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자신의 철학에 맞게끔 변형도 돼야 된다. 단, 옳은 기준에서, 바른 기준에서 해야지 그런 기준이 없이 변형을 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규현의 태권도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르다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게을러지기 때문에 더 갈고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좀 더 자신이 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나이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나의 온누리 품새를 만들게 된 거고요. 온누리 품새는 좀 더 이제 무기술. 상대방이 칼이나 이런 걸 들고 그럴 때 어떻게 지압을 하고 어떻게 뒤바다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손기술을 늘면서 좀 이렇게 태권도에서 좀 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가 나가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이렇게 마음도 쉬어가면서 가서 여기 급소를 누르면서 밀어줘요. 그럼 자기 칼이 자기가 찔리는 거. 그런 동작도 있습니다. 칼을 쓸 때. 그래서 상대방의 칼을 휘두르는 것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그걸 잡아서 어떻게 돌리고 휘둘려서 내가 한 바퀴 돌아가면 쭉 밀면 그걸 밀려가갖고 넘어진다. 그런 동작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새가 아래 맞고 지르고 무슨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신품새를 만드는데 신품새는 예전에 교문에는 다른 무술처럼 뭐 당기기, 밀기, 꺾기, 비트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 기본 용어 들어가는 부분에 꺾기, 누르기, 밀기, 뭐 잡아당기기, 넘기기 무슨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저는 그거 놓고 이거 휘두르고 또 이걸 하니까 처음에 저게 학기도야? 뭐야? 장년층을 위해 고안한 온누리 품새. 그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격파해 가며 진화해 가는 거죠. 이규현 사범을 거쳐간 제자는 수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범이 된 제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이규현 사범의 가르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따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힘만 있다면 어떤 분은 부드러움만 있고 그런데 그 부드러움과 힘을 그렇게 난 부드럽게 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세요. 그 부드러움이 조화가 돼야지 부드럽게 가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된다고. 인격이며 그런 품성이며 이런 것들을 모두 몸소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운동하면서 늘 한결같이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몸소 느끼질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태권도 말고 다른 무술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사범님의 영향이 컸고요. 태권도를 더 사랑하려면 다른 무술을 배워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태권도는 태권도 그 정형화된 틀 안에서 자기만 최고인지 알고 우리의 단점을 발전시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일부러 더 접해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규현 사범님의 말씀이 더욱더 감명 있게 오는 이유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그 무술들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을 다 전해 들었던 거죠. 그는 태권도의 과감한 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이 연속으로 공격해 올 때 우선은 상대방의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방법. 몸을 상대방 똑바로 보고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겁을 먹게 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앞서 나오냐 뒤에서 나오냐 보고 있다가 빨리 몸을 틀어서 피해줘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막아요, 이렇게. 둘. 그 다음에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이 견장력, 어깨의 급소를 치게 되면 상대방의 힘이 빠지게 돼, 이게. 근데도 계속해서 들어오면, 자, 이번에는 들어오는 손을 여기 천장을 급소를 치든지 쳐줘요. 그 팔꿈치를 치면 관절이 탈구가 되지만 이것을 치게 되면 팔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 강하게 뒷목을 잡아서 턱을 공격하고 척추의 급소를 내쉬는 거. 내쉬면 상대방이 되게 강하게 맞기 때문에 저기 되죠. 이 상대방 차게 되면 다치니까 여기까지만 해줘도 상대방이 크게 위해를 안 입고 너무 강하게 때리면 상대방이 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강약 조정.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힘을 조정할 수 있는 그걸 해주면 아마 좋은 보신이 될 거예요. 네, 태권도는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보신술적으로 볼 때 어떤 세계든 여기 어떤 무술이든 꼭 상대방을 때리고 피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고수가 되면 때리는 것보다는 급소를 잡아라. 그래서 전 그런 말을 해요. 4단 이상 수범이 되면 반의사가 돼야 된다. 사람의 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슨 급소가 어디에 있고 그거는 어떤 걸로 때리면 어느 정도 내가 수련하는 기회 가수로 때리게 되면 이건 힘을 빼앗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때리게 되면 기회를 칠 수 있다. 이 정도 수련이 되어 있어야 도구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단단한 뿌리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규현 사범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에서 도로 가라는 것을 말하면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가 누구냐? 그분 저도 해보거든요. 너 누구야? 나 누군데? 근데 뭐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내가 도의 수양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명상이라든가 집중력을 갖고 좋은 생각이라든가 좋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는 것이 도예요. 또 바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도 얘들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좋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더 연구해서 좋은 훌륭한 스승으로 남아게끔 노력을 해주라. 자신을 낮춰 제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이규현. 그의 태권도 철학에 많은 이들이 매료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정신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도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아를 찾는 거 수련 속에서 매일같이 정권을 지르고 똑같이 발차기 하잖아요. 태권도인 이규현. 그는 오늘도 자신을 넘어서려 합니다. 더 강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모두와 나누려 합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강함이니까요. 제게는 이규현 사범님은 과거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또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라 말씀을 드린 거는 전통적인 태권도를 가장 많이 지키고 계신 분이고 또 보급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연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선배들이 왜 그런
모습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현대화될 수 있는지를 아직도 연구하시면서 그걸 또 제자들한테 다시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미래라고 말씀드린 건 저 또한 그 모습을 닮아서 언젠가는 이규현 사모님처럼 고수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글쎄요, 그냥, 지금도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늘 저는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내가 과연, 정말 그 정도로 감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지어갈 수 있는 이견이냐. 그러면 늘 물어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글쎄 저는 어떤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어떤 뭐 존경하는 무슨 뭐 어떤 사람 못하자는 이런 보다는 그래서 태권도인으로서 이견이가 있었다.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황은 몰라도 제 스스로 잘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계속 배우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마부 마시아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알았어, 이거 10,000원에 줄게. 10,000원에 줄게. 오케이. 헬로. How are you doing, 아버지?